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트플롯립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tplotlib.org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그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뭐 인스톨레이션 설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관련 문서 그 다음에 예제들을 확인하고 코드도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거고요. 먼저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sudo 그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서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죠. 실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한 상태에서 푸티나 SSH 프로그램을 통해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sudo apt-get install python 3 matplotlib 이렇게 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용량이 28.9MB 정도가 이제 필요하고요. 여기서 yes를 누르면 계속 이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매트플롯립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설치하게 되는 거죠. 설치 후에는 처음에 초기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파이썬 3 버전으로 매트플롯립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겁니다.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면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그 이후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test2라고 한번 해볼게요. test2.py라고 파이썬 코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코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import matplotlib 요거는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라이브 안에 그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특정한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듈을 불러올 때는 이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그 이름을 a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plt라고 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제 matplotlib.pyplot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길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좀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별칭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as라는 키워드를 쓰면 앞으로는 plt만 쓰면 matplotlib.pyplot 이걸 쓴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plt 플롯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볼게요. 메서드를 호출하고 여기다가 리스트에 값을 넣습니다. 10, 20, 30, 40 이렇게 값을 넣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plt.show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파이썬 2로 test2.py로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3 버전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실행할 때도 파이썬 3로 하고 test2.py라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이유가 이렇게 SSH 터미널에서 SSH로 접속을 하거나 푸티로 접속을 했을 때는 커맨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로 이게 반응 없이 그냥 끝났죠. 명령어로 뭔가 입력을 주고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뭔가 출력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프나 차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VNC라는 환경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설정을 하고 그 데스크탑 환경으로 접속을 해야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VNC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udo raspi config 명령어로 컨피그레이션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인터페이싱 옵션에서 VNC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VNC를 누르고 그 다음에 활성화할 건지 물어보면 yes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 환경을 접속하기 위해서 VNC 서버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노트북에서는 VNC 뷰어 또는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VNC 뷰어나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realvnc.com 이 사이트에 가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VNC 뷰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로 이동하는 그 링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럼 VNC 뷰어가 여기에서 여러분 그 푸티나 SSH로 접속했던 그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192.168.0.21이니까요. 이 번호로 입력을 하면 접속을 시도하게 되고요. 초기에 이런 그 핑거프린트를 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 한 번만 접속할 때 필요한 거고요. 컨티뉴를 하고 접속하기 위한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파이와 그 다음에 라즈베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라즈베리 파이의 기본 계정이 파이고요. 패스워드는 라즈베리 하고 다음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접속할 수 있게끔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그냥 IP 주소만 입력하더라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접근 권한을 주고요. 그리고 맥에서는 이거 접근 권한에 이런 환경 설정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액세스 권한을 이렇게 해서 키보드나 뭐 마우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말하는 거고요. 윈도우에서는 따로 뭐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탑 환경으로 접속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초기에 나왔던 워닝은 패스워드를 뭐 다시 설정하라는 거죠. 기본 패스워드니까 이거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창이 나왔을 때 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캔슬이나 X를 닫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데스크탑 환경으로 접속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터미널 창을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면 터미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테스트 2로 만들었죠. 그래서 파이썬 3 테스트 2.py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력값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었고요. 실행했던 방법. 코드를 다시 보면 plt.flash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죠. 그리고 리스트에다가 10, 20, 30, 40 이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뭐 그 그래프에 그려줘야 될 그런 데이터인데 x축에 대한 값은 자동으로 0부터 0, 1, 2, 3 이렇게 자동으로 대입이 된 거고요. 여기서 10, 20, 30, 40은 y축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축의 0은 y축의 10, x축의 1은 y축의 20, 그리고 x축의 2는 y축의 30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이 되면서 그래프가 쭉 이어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x축을 내가 임의로 정하고 싶다 그러면 x축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플러시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리스트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리스트는 x축 값이 되고요. 그 두 번째 리스트 값은 y축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x축 1은 y축 12가 되고요. 1은 12가 되고 x축 2는 y축 43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여기서 닫고 여기서 바로 편집하셔도 됩니다. 나노 에디터로. 근데 참고로 데스크톱 환경은 좀 느립니다. 바로 이제 텍스트 모드로 접속한 것보다. 그래서 보통 그냥 텍스트 모드로 실습하는 게 속도는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전 10, 20, 30, 40 하고 Y축도 X축을 이렇게 바꿔보고 Y축을 똑같이 해볼까요? 10, 20, 30, 40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 Y축에 그 숫자가 바뀌었죠. 아까 전에 1.0, 2.0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10, 10, 그 다음에 20, 20, 30, 30, 40, 40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타이틀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지는 데서 타이틀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타이틀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코드에서 방향키를 사용하면 기존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다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틀은 plt.title이라는 메서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틀 대소문자를 이렇게 한번 넣어서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은 마찬가지로 파이썬 3의 test 2.py 파일로 실행하면 타이틀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뭐 다른 이름으로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타이틀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례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례도 표시하고 지금 보면 그 그래프가 선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을 표시할 때에는 플랫이라는 메서드를 여러 번 호출해주면 됩니다. 데이터 값을 다르게. 지금 보면 리스트가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X축의 값은 0부터 시작할 거예요. 0, 1, 2, 3 그리고 Y축의 값만 10, 20, 30, 30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40, 30, 20, 10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이블이라는 그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그럼 여기에 입력값으로 되는 문자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범례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범례를 이렇게 추가할 경우에는 plt.legend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줘야지 범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죠. 기존 코드에다가 플랫을 하나는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다른 하나는 감소하는 40, 30, 20, 10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레이블을 추가했죠. 추가해서 증가하는 거는 ascending 그리고 감소하는 거는 descending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plt. 레전드라는 메서드죠. 레전드 호출해줘야 되고요. 반드시 show라는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레전드가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unknown property 레이블 뭔가 오타를 입력한 경우에는 수정하시면 되죠. 여러분들도 뭐 오타가 있는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L이가 아니라 BEL이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와 감소하는 그래프 그리고 범례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례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위치는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되는 게 기본 위치고요. 근데 만약에 레전드라는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LOC라고 하는 로케이션의 약자죠. LOC로 거기 안에다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그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5나 7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9를 입력하면 위에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10은 가운데, 그 다음에 뭐 6은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범례 위치를 변경하는 이유는 그래프가 그려질 때 보면 뭐 이렇게 특정 위치가 가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례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왼쪽에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9번에 이미 해봤으니까 왼쪽이 레전드의 로케이션을 6번이네요. 6번 여기다가 6번으로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범례가 왼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그래프의 그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 코드를 넣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컬러 코드는 뭐 이렇게 뭐 레드, 그린, 일반적인 색상들도 있고 뭐 다양한 다른 색상들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도 컬러 이퀄하고 그 문자열로 색상의 값을 넣거나, 아니면 컬러 이퀄 없이 그냥 색상 그 명만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뭐 심지어는 그린의 G만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번 저도 표현을 해볼까요? 색상을 하나는 컬러라고 이렇게 표현해보고요. 레드로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린은 아예 G만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G만. 그래서 증가하는 그래프는 빨간색이고요. 감소하는 그래프는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경할 게 없죠. 바로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번엔 색깔이 바뀌어서 증가하는 그래프는 빨간색, 감소하는 그래프는 초록색,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른 색상을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 위에 이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되면 색깔을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bit.ly 슬래시 EUOTOVX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의 그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 색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도 이렇게 그 코드를 입력하면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참조할 수 있는 여기 소스 코드들도 여기 있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른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실선뿐만이 아니라 점선으로도 그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인 스타일 또는 LS라고 단축어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죠.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라인 스타일을 라인 스타일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좀 굵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촘촘한 점선이 됩니다. 하나는 굵은 선, 하나는 이렇게 콜론으로 표시를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선뿐만이 아니라 점선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커를 이렇게 동그란 점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삼각형 모양의 이런 점을 사용해서
찍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깔과 그 다음에 마커에 표시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죠.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네, 타이틀도 한번 같이 변경을 해볼까요? 마커 테스트. 그리고 위에 있는 실습 R점이라고 했는데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Y점. 예. 그리고 위에는 B꺽쇠인데 G꺽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 스타일은 이런 거는 이제 뭐 실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라인 스타일은 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노란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색과 그 다음에 뭐 마커나 아니면 실선, 점선 그리고 다양한 라인 스타일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나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